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인도네시아 발리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 호수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대충. 박 부장님, 네, 제가 오늘 이 시작을 우리 네. 제가 지금 여기 길리섬, 발리에서도 길리섬이라는 곳으로 배 타고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배 타고 들어가셨어요. 길리 길리섬. 트라왕안 섬, 트라왕안이라는 섬에 와 있는데, 여기가 옛날에 나 PD가, 나영석 PD가 연출했던 윤식당 촬영지가 있는 곳이에요. 윤여정 쌤이랑 이제 막 배우들이랑 와서 이렇게 식당을 차렸던 곳이, 윤식당을 차린 곳이 이곳 길리섬인데, 챗GPT가, 제가 챗GPT한테, 요즘 챗GPT랑 저는 이제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야, 내가 이 길리 트라왕안 섬을 팟캐스트에 한번 팟캐스트에 소개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대본 하나 써봐줘 그랬더니 챗GPT가 써줬거든요. 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요즘, 이제 라디오 DJ가 된 기분을 한번 내볼게요, 제가. 네.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빠르게 살고 계신가요? 신호등, 경적, 일정 알림,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휴대폰 진동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나요? 조금만 느리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 가장 완벽한 대답을 해주는 섬, 길리 트랑왕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차가 없는 섬, 걷는 게 가장 빠른 교통수단인 섬, 길리 트라왕안에는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없습니다. 대신 이 섬의 교통수단은 세 가지예요. 걷기, 자전거, 그리고 말이 끄는 마차, 치도모. 섬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천천히 걸어도 2시간 남짓. 지도도 필요 없고 서두를 이유도 없습니다. 걷다 보면 에메랄드빛 바다, 야자수 그늘, 그리고 바닷속이 훤히 보이는 해변이 그냥 계속 이어집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거북이가 이웃인 섬. 길리 트라왕안의 진짜 매력은 바다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스노클링 장비만 있으면 배를 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해변에서 몇 걸음만 나가면 산호초와 열대어, 그리고 운이 좋으면 유유히 헤엄치는 바다 거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질녘, 일몰이 아름다운 섬. 이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단연 선셋입니다. 서쪽 해변으로 가면 빈백 소파와 낮은 테이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비치바가 줄지어 있죠. 맥주 한 잔 혹은 코코넛 워터 하나 들고 아무 말 없이 노을을 바라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생산적이지 않아도 되고 사진을 안 찍어도 괜찮아요. 빠르게 사느라 자신을 놓치고 있었다면, 잠시 멈추고 싶다면 차가 없는 섬 길리 트라왕안으로 오세요. 아니 나는 트라왕안은 요즘 뭐예요? 트라왕안? 길리 섬이 사실은 섬이 3개예요. 작은 섬 3개가 모여 있는 것을 길리섬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그 중에서도 이제 섬 3개 중에서 저는 트라왕안이라고 그나마 셋 중에서 가장 이제 좀 번화가가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섬으로 일단 와서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지낼 계획으로 왔고요. 한 사흘 정도 보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붓이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약간 발리섬에 오면 사람들이 다들 사람을 피해서 달아나는 어떤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오면 쿠타비치에 거기에 가면 막 서핑의 성지고 막 관광객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시끄러운 사람들을 피해서 가는 곳이 우붓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붓이 힐링에 조용한 이렇게 논이 가득한 이 광경을 보면서 힐링하러 간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우붓이 너무 많이 또 사람들이 작은 시골 마을에 너무 많은 여행자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여행자들 숙소라든지 식당이든지 이런 게 생기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통체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8km를 이동하는데 막 1시간 반씩 걸리고 막 그랬거든요. 차를 타고 가는데도. 걸어 다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붓의 길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내 옆으로 그냥
차나 오토바이가 바로 쌩쌩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저는 이제 우붓에서는 슬로우 조깅을 못한 게 제일 큰 아쉬움이었는데 여기 길리섬 딱 들어오고 나니까 여기는 자동차가 없고 그리고 오토바이 바다다당 하는 애들 없어요. 길리섬에서는 오토바이가 있긴 있는데 전기식 오토바이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규제를 딱 걸었군요. 아직 규제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내연기관이 없어요.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고, 그래서 그냥 전기 오토바이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전기 오토바이도 막 큰 거 아니고 그냥 관광지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용도 전기 자전거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 같은 거 있고, 그리고 마차가 있어요. 마차가 그 여행자들이나 캐리어 이렇게 그냥 옮겨 다니는 데는 마차를 주로 쓰고, 저 여기 지금 며칠 있는데, 일단 내가 다시 발리에 온다면 난 여기를 일단 와야겠다. 근데 물론 아직 나에게는 두 군데가 더 남아있죠. 뿌니다 섬과 사누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다 해보고 나서 5개 지역에서 베스트를 찾은 다음에 그곳에서 한 달 살이를 하러 나중에 언젠가 다시 오는 게 제 목표거든요. 하여튼 저는 길리섬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자 처음에 이제 공항에 내려서 꾸따비치, 그다음에 우붓,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길리섬에 왔어요. 네, 지금 이미 두 군데는 탈락했네요. 두 군데 탈락이야. 그러면 사실 저는 바로 그냥 베스트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저는 제가 이번에도 이런 방식으로 동생이 꾸따비치를 추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따비치부터 했던 게 뭐냐면 이게 비교 대상이 있어야 이게 좋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길리가 좋은 게 뭐냐면 우붓에서 나는 사실 한 8일 정도 있으면서 그 오토바이 매연과 소음에 내가 너무 시달렸거든. 물론 숙소에 있을 때 너무 좋아요. 숙소는 그냥 논이 가득 주면서 숙소는 그냥 약간 이렇게 그 외딴 지역들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대로만 나가면은 막 그래서 근데 그게 시달리고 오니까 내가 이게 좋은 건데 그래서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저는 저 같으면 이제 일단 저 공항으로 들어가서 그 꾸따비치에는 그냥 첫날만 쉬고 그다음에 바로 우붓으로 가서 논뷰에서 한 2-3일 하고 그렇지. 길게 할 필요는 없지. 길리까지 한 사흘이면 길리로 들어가야겠네. 요거는 박동원 부장님, 네. 제가 이번 여행 한 달 살이 끝나고 마지막 편에서 가장 이상적인 루트를 한번 짜드릴게요. 왜 내가 지난 그 2월에 대만 갔다 온 다음에도 그때 아마 우리 방송편에서 대만을 여행하는 이상적인 루트를 한번 짜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발리섬 이상적인 루트 한번 짜볼게요. 좋습니다. 예. 나는 어제는 그 아침 밥 먹다가 되게 황당한 어젠가 그젠가 좀 그랬던 게 여기가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네. 종교가 이슬람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새벽에 막 이마미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소리. 터키 여행 가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새벽 한 3시 반이나 4시 반 되면 막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경전 외우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이슬람 국가인데 아침에 이제 조식 메뉴 이렇게 가는데 조식 메뉴가 몇 개가 있는데 베이컨 앤 에그가 있고 오믈렛이 있고 막 그래서 내가 나는 베이컨 앤 에그로 조식 줘 그랬더니 종업원이 갑자기 되게 진지한 표정을 딱 보더니 그건 주문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더니 할랄이니까 그건 할랄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써놨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지? 봤더니 왜 그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 금식이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래서 베이컨은 돼지고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나는 외국인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지? 얘를 가만히 쳐다봤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얘가 나를 다시 보더니 그러더니 미안. 주문해줄게. 너는 먹어도 돼. 내가 얘가 나를 인도네시아로 본 거야. 우리 김 작가님께서 좀 인터내셔널한 외모. 그렇지. 인터내셔널. 나는 희한하게 어느 나라에 가도 베트남에 가든 몽골에 가든 어느 나라에 가든 다 사람들이 다들 자국인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친근한 외모. 친근한 외모. 어쩌면 좋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재밌었고 기본적으로 지금 길리섬 와서 여행하면서 아주 즐겁게 그래서 그 덕분에 어제 제가 해피하게 그 다음 내년에 나올 책 건강 관리에 대한 책 원고 초고를 일단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놀면은 사람이 기분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편안한 데 있으면은 막 뭔가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어. 제가 지금 이 길리 트라왕안 이 섬을 구글 어스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 처음에 이제 발리로 들어가신 응우라라이 공항, 꾸따비치, 우붓은 발리 섬에 있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발리섬 거의 발리섬만한 섬이 롬복 섬이 있는데 맞아요. 롬복 섬의 왼쪽 위에 딱 붙어 있는 게 길리섬 세 개네요. 맞아요. 그래서 길리 트라왕안, 길리섬, 길에어 뭐 이렇게 길리에어 이렇게 세 개 섬이 있네요. 근데 저 항공뷰로 내려다 보니까 정말 길리섬은 푸른색이 많고요. 지금 계신 길리 트라왕안은 전체가 푸른색이긴 한데 오른쪽에 시가지가 쫙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도 길리섬 중에서 제일 번화한 섬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여기 이렇게 이 세 개 중에 어디를 갈까를 고민을 했을 때 트라왕안이 가장 번화하고 더 조용한 것을 원하면 어디로 가고 막 그랬는데 나는 항상 처음에 갈 때는 좀 대중적인 것부터 나는 맛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또 다른 섬도 이렇게 이렇게 배 타고 그냥 간단하게 마치 시내버스 타듯이 타고 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해보고 있는데 다음에 오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들어서요. 뭐냐면 트라왕안에서 나는 지금 그 부두가에서 가까운 곳에 해변가 바로 해변 옆에 있는 숙소를 잡았거든요. 네. 가격이 살짝 있어요. 7만 원 정도 해요. 살짝 7만 원. 어우 비싼 거야. 발리 기준으로는 인도네시아 기준으로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비싸고 다음에 오면은 여기에서 한 블록 안으로 들어가서 내륙 쪽으로 뭐 내륙이라 봤자 뭐 그냥 걸어서 5분 정도 더 걸어 들어가는 섬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있는 숙소들 어제 내가 밥을 저녁 먹고 이렇게 오는 길에 봤는데 거기가 조금 더 저렴하고 괜찮은 게 많은 것 같아서. 근데 내가 이번에 참 그 여행하면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내가 그 무슨 글을 이렇게 예전에 블로그에 2016년도에 블로그에 쓴 글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발리가 나는 이번이 두 번째라고 생각했거든요. 10년 전에 왔던 거랑 이번이랑 아니더라고. 발리가 이번이 세 번째더라고. 아주 그 전에 그러니까 15년 전에 온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게 내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줄 알아요? 이게 재밌어. 그때는 나는 클럽메드 발리를 간 거야. 와, 그러니까 나는 이제 클럽메드, 왜, 우리가 10여 년 전에 왜 한참 그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클럽메드랑 PRC 상품들. 네. 동남아 휴양지 같은. 나는 그때 사실은 PRC 사이판도 가고, 클럽메드 발리도 오고, 클럽메드 빈탄도 가고 하여튼 막 클럽메드를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때는 이 섬을 왔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지, 그냥. 싹 다 까먹고 왜, 그냥 휴양지 안에서 그냥 왜 그 모든 그걸,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라 그래서 왜 휴양지 안에서 밥도 먹고 그 온갖 액티비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발리 섬이라는 걸 전혀 나는 기억을 못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옛날 블로그 내가 글을 보다 보니까 애들이랑 클럽메드 발리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 내가, 역시,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왜 발리를 다시 10년 전에 왜 다시 왔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클럽메드 발리를 갔다가 그때 왜 요즘 클럽메드가 1박에 지금도 여기는 1박에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나는 그때도 그때 기준으로 아마 2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이용하는 숙소의 한 10배 정도 되는 가격에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를 있는데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는 어디를 가도 동남아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의 특징은 내가 전혀 못 느끼고 사이판이나 발리나 빈탄이나 너무 다 똑같은 것에 내가 질려가지고 네. 약간 배낭여행처럼 해보려고 10년 전에 왔었던 거고 그때 왔다가 발리 섬은 내가 한 번 더 와야겠다. 조금 더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한 달 살이를 와야겠다 해서 왔는데
저는 이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클럽메드 발리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들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해는 해요. 30대, 40대 왜 젊은 커플들이 바쁘잖아요. 네. 휴가를 한 달씩은 못 내니까. 그래서 그들은 한 번에 그렇게 확 지르고 이제 그걸 하는데, 제가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그 돈 그냥 ETF나 이런 데 잘 좋은 그 투자 상품에 넣어가지고 넣어놨다가, 왜냐? 저는 요즘 얘가 여행 다니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장기 여행, 그러니까 은퇴 후에 장기 여행이 훨씬 더 여행을 즐기기가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도 30대, 40대 때도 그렇게 비싼 오링크루시브 리조트 같은데 아니어도 가격 좀 낮춰서 갈 수 있는 데들 많거든. 여행 경비 조금 줄이고 투자해 두셨다가 은퇴 후에 장기 여행 한 달살이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읽고 있는 책이 한 3권, 4권의 책을 다 읽었는데, 지금 읽고 있는 2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고, 한 권은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최인철 심리학자께서 쓰신 굿라이프라는 책이거든요. 아, 잠깐만. 근데 요 길리 트라왕 안에 오셔가지고 일주일 안에 3권을 읽으셨다고요? 그러면 저 여행 그 돌아다니기도 바쁘실 텐데 3권이나 읽으실 수 있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낮에는 더워서 나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되냐면 아침 먹고 나가서 이렇게 막 슬로우 조깅이든 1시간이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땀이 절절절절 나요. 너무 더워서. 그러고 나면은 들어와서 이제 서늘한 저기에서 이렇게 책 읽고, 그러다가 뭐 점심 먹고. 그러니까 사실 나한테는 노는 게 독서가 최고의 놀이니까. 그리고 너무 좋아. 여행하면서 책 읽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들이 다 좋은 책들이라서, 좋은 책들은 왜 계속 빨리빨리 읽고 싶어지잖아, 막. 그래서, 나가서 놀기보다는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여기가 우기라서 비가 좀 자주 와요. 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그냥 무조건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바깥에 흔들리는 야자수를 보면서 책을 읽죠. 이야, 네. 여유 있는 여행이 진짜 좋네. 그러니까 한 달 살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만약 일주일 일정으로 왔는데 막 비 오고 그러면 비 와도 나가서 뭐라도 해야겠지. 그렇지. 그래야 책 읽고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못해. 그렇지. 본전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한 달 살이는 내가 이제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최인철 교수님의 그 굿라이프라는 책을 보면 행복이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유전자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유전적 영향도 커요. 행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성 자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그게 유전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어떤 그 상관계가 높긴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행복을 느끼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 두라. 그래서 근데 나는 행복을 느끼는 환경을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저는 여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음식 안 먹어보던 거, 못 먹어본 거, 막 새로운 거 뭔가 이렇게 체험해보는 걸 좋아하거든. 근데 이번에 와서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양한 음식들 트라이 해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수영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뭐 그리고 왜 이를테면 우붓에 있을 때 같으면은 래프팅도 하고 몽키 포레스트 가서 원숭이들이랑 놀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장기 여행인 것 같아서 하여튼 신나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책 얘기 좀 해도 돼? 나 이번에 읽은 책 중에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책이 한 권 있어서 꼭 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뭐 여행 얘기 더 듣고 싶지만 일단 책도 하나 하시고 여행 얘기는 그렇지. 여행 얘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지금 길리섬 와서 하는 여행이 막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약간 저의 평소 집에서 하는 일상을 그대로 그냥 따뜻한 곳에서 하고 있다 그 정도예요. 슬로우 조깅하고 그냥 뭐 책 읽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굿라이프. 그래. 그냥 오늘 나는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제목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는 책이야. 잠깐만. 굿라이프 끝난 거예요?
굿라이프는 제가 다음에 제대로 할 거예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나는 완독을 한 책이 2권이 있는데 그 뇌가 멈추기 전에라고 해서 그 뇌졸중 전문 의사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있고 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는 책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그 일을 하면서 강연을 다니잖아요. 네. 강연을 하다가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90분 동안 강의하는데 강의하는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 청중 중에. 네. 도서관 강의에 가면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 도서관 강의는 내가 신청해서 간 거니까. 가서 스마트폰 들여다볼 거면은 도서관 강의 신청하느니 집에서 놀겠지, 그 사람은. 문제는 뭐냐면 회사에서 하는 연수 있잖아요. 회사 연수를 가고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특히나 아니야 어느 특정 직종을 얘기를 하면 안 돼. 해줘요. 내가 아니 공무원 연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연수를 열심히 받는다고 해서 내 승진이라든지 나의 그 이 근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 연수는 오로지 내가 시키니까 기관에서 조직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받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그냥 90분 내내 핸드폰만 보고 있거든.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강의를 나는 막 열심히 90분 동안 막 나름 웃기려고 막 하는데 누군가가 스마트폰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왜 내 강의를 안 듣지? 강의 내가 재미없나? 내가 혹시 비호감인가? 혹시 저 사람 나 싫어하는 사람인가? 혹시 내가 과거에 했던 나의 어떤 행적 때문에 나를 엄청 미워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저러고 있는 건가? 나에 대한 이거를 사보타지인가? 온갖 생각 다 하거든.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예요. 자, 이게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잖아요. 네. 근데 농경 사회는 농사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너네 물 대기 위해서는 물길도 함께 파야 되고 모를 심고 거두는 거는 정해진 시간에 딱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여야 되고 만약 한 사람이 빠지면 일이 늦어지고 몇 사람이 빠지면 수확 자체를 막 늦추게 되고 자 그래서 예전에는 공동체에서 눈밖에 난다. 다른 사람이 어떤 비호감이 된다는 거는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지거든. 농경사회에서는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을 안 듣거나 뭔가 나에 대한 좀 적대감 있는 어떤 그런 시선을 보이면은 거기에 과도하게 의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농경사회에서 특히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농경사회가 특히 그렇죠.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는 따돌림을 받는 순간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오랜 세월 특히나 나는 왜 한국 사람들이 사회적 시선에 민감한 이유가 우리가 쌀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이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참 강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글쓰기도 좋아하고 근데 가끔씩 이렇게 그 서점 온라인 서점에 리뷰를 보면은 막 내 책에 대한 혹평들이 있단 말이야. 무슨 월급을 절반을 재테크하래 요즘 시대 코인이나 주식 좋은 종목 잡으면 되는데 막 악플을 다는 걸 보면 내가 막 멘탈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고민하던 차에 이 책을 읽었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 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는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며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생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평화로움과 성취감 그리고 기쁨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굶어 죽을 걱정이 없는 현대 문명 사회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원시적 공포를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바란다면 투쟁과 도피로 일관하는 마음의 목소리에 무조건 반응하는 습관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자, 투쟁과 도피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보면은 항상 fight or flight잖아요. 싸울 것이냐 아니면 달아날 것이냐. 이를테면 사실 내가 예전에 중학교 진로 특강 갔다가
크게 잘못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애가 앞에서 너무 장난을 심하게 치고 막 뒤애랑 막 놀고 막 나는 앞에서 열심히 진로 특강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애를 혼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녀석과 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아저씨가 지금 이 수업 있고 아저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너 그런 식으로 놀면 안 되라고 난 얘랑 싸웠단 말이야. 네. 자, 여러분 절대로 그 어떤 조직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아까 왜 공무원 연수 갔는데 90분 내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분이 있어도 그분을 지적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래도 90분 내내 들여다보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내 강의 한 10분 듣다가 재미없어서 선생님이 핸드폰을 보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처음부터 들고 있는 거는 이걸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분을 혼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남은 사람들이 다 나를 적대시하게 됩니다. 왜냐? 나는 뜨내기거든. 반 애들도 중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애들이 열심히 듣는 애들 몇 명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애들이 이제 나를 째려보고 그 애들도 갑자기 수업에 참여 이게 훅 떨어져요. 걔들 입장에서는 비록 장난꾸러기는 하지만 걔가 나름 반에서는 재밌는 친구고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친구일 수 있거든. 그 애를 내가 구박한 내가 빌런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떤 걸 보면은 싸우려고 들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싸움은 역효과가 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투쟁 아니면 도주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도주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그게 내 생업의 현장이잖아요. 네. 내가 가서 강의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나는 강의를 할 때마다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내가 괴로워 스트레스가 생겨서 나는 강의를 하지 않아야겠어. 도망가겠어. 직장에 갈 때마다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우리 부장이 날 너무 갈궈서 직장으로부터 달아나야겠어. 사표를 써야겠어.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장과 싸우는 것도 답이 아니고 사장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사표를 내는 도망가는 답이 아닌데 자, 이럴 때 책에서 읽은 소중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생각에 이끌려 우리 자신을 개선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동문회 모임이든 왜 친구 모임에 갔는데 내가 뭘 얘기를 할 때 한 5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유독 나한테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틱틱거리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얘기에 뭐 이렇게 약간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걸 우연히 딱 보게 되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이씨, 내가 저놈 시켰을 때 뭐 실수한 게 있나? 저놈이 왜 나를 미워하지? 왜 나를 싫어하지? 막 이러는데 네.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그냥 그날 뭔가 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표정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과도하게 타인의 부정적 반응에 감정에 좀 과도하게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그 어떤 불안과 공포가 어쩌면 전혀 근거 없는 것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불안을 막기 위한 어떤 5가지 프로세스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 저자라서 영어 단어 pause 있잖아요. 네. P-A-U-S-E 멈춤을 의미하는 pause를 가지고 머리 글자를 따서 5단계를 정리를 하는데 그거까지만 살짝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pause의 첫 번째는 말 그대로 pause입니다.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어떤 나쁜 일이 생겨서 머릿속에서 갑자기 나쁜 생각이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막 돌아가기 시작할 때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라고. 그래서 깊은 호흡 한 번만 해도 생각 중심에서 몸의 감각으로 이렇게 초점이 옮겨진다는 거지. 이분 의사신가요? 아니요. 내가 지금 이분 저자 이름을 내가 지금 메모에는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조세프 응우옌. 맞아. 근데 약간 명상 아니면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이라서 왜 갑자기 의사라고 생각해? 아니, 방금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도 사실 이 얘기거든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 소통을 할 때 생각에 막 빠져들지 말고 잠시 멈추고 호흡을 하면서 몸의 감각을 느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포즈, 멈춤.
두 번째 단계는 PA니까 ask.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라는 거야. 이 생각은 내가 원하는 느낌을 주는가? 나는 지금 이 괴로움이 계속되기를 바라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막 이걸 감정적 고통에 머무를지 아니면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날지 선택할 수 있는 주체가 나라는 거를 상기시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PAU, understand. 그래서 이해하는 단계. 어떤 걸 이해하냐면 사고를 멈추거나 내려놓을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를 이해하는 단계고, 네 번째는 say, PAUS니까 say인데 뭐냐면 생각하는 것이 괴로움의 뿌리다 라는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래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기 무슨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막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괴로움의 뿌리다, 생각하는 것이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계속 소리내어서 말하는 거지. 난 약간... 요즘, 약간 뭐. 아니야. 말씀해주세요. 아니야. 우리 또 냉철한 우리 또 박동 부장님의 또, 천철살인 같은 또 이 논평이 필요해. 내가 책을 더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아니, 왜냐면 말만 듣다가 보면, 그러니까 김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갑자기 시크릿이 생각나가지고. 맞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시크릿하고는 또 달라요. 시크릿하고는 또 다르고, 이 책은 사실은 약간 저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불교의 어떤 이 부처님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두 대의 화살의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 있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하라라고 하는 비유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화살은 우리에게 생기는 사건, 사고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왜 온갖 일들 겪을 수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왕 하고 내 옆에 이렇게 확 지나가. 자, 이거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이 차가 옆에 스치고 지나가서 마치 차에 치일 뻔한 게 첫 번째 화살이에요. 이거는 살다 보면 누구나 맞을 수 있어. 두 번째 화살은 뭐냐면 저놈 새끼가 나를 치려고 했어? 저것 봐라. 저러고 그러고도 그냥 가네.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 저거 어디 있어? 그래서 옆에 있는 마침 돌멩이가 하나 있어. 들어서 그 차를 향해서 던지는 거야. 그래서 그 차가 갑자기 뒷 유리창이 깨지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내 쪽으로 왔던 게 오른쪽에 아이가 튀어들어와가지고 그 아이를 피하느려고 핸들을 꺾느라고 간 건데, 나는 그래도 마침 치진 않고 아이를 살리려고 한 건데 내가 이걸 했어. 그래서 내가 던진 돌멩이로 인해 가지고 그 차가 부서지고 그 차 안에 뒷자리에 타고 있던 다른 애가 맞았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자,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맞을 수 있어.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고에 대한 것보다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나에게 주는 괴로움, 그 다음 괴로움을 멈추라는 얘기고, 이 네 번째 단계,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단계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는 experience.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제 포즈에서 PAUSE인데, 그러니까 많은 해로운 습관은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려는 데서 시작된대요. 그래서 감정과 싸우지 말고 감정을 그대로 느끼되 거기에부터 이어지는 생각은 한번 끊어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 난 솔직히 얘기해서 난 이 책이 내가 왜 와닿는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나는 여기 그 네 번째 단계 say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괴로움의 뿌리다라는 문장을 반복해서 말한다는 이 대목에서 확 꽂혔던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진짜 불행했던 시기에서 행복으로 확 전환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20대 때 저는 그 광산학과 다니면서 나는 과연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엄청 많았거든. 탄광에 가기는 싫고, 그렇다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때마다 내가 한 게 뭐냐면 영어 기초회화를 소리내어서 암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 들고 불안이 들 때마다 그냥 그때부터 그냥 영어를 그냥 줄줄줄 소리내서 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생각이 끊기잖아요. 내가 하고 있던 그 생각의 악순환이 일단 끊겨요. 나 이거
성적 안 나오는데 나 이거 저기 광산학과 별로 이거 다이너마이트 발파 기사 별로 나한테는 안 맞. 이런 생각이 딱 끊기고 나는 그 생각하는 대신에 소리내서 뭔가를 집중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나한테는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 읽고 나서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마라. 여기에서 say 소리내어서 뭔가 말하는 것이 주는 어떤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과정을 제가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시작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영어창 은혜반님 뉴 에디션에 제가 부록으로 그 회화 교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내가 지금 암송 시작했어요. 암송 해가지고 지금 사과까지 외웠어.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그건 자신이 쓴 책이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박동원 부장님이 어떤 책을 썼다고 생각해봐. 그 내가 쓴 책의 구절을 다 외울 수 있어요? 암송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암송은 물론 내가 그 표현들을 내가 다 아는 표현들이죠. 내가 썼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We have a new student today. Please introduce yourself. Hello, my name is Sunny. I'm here because I want to improve my English. Nice to meet.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노래하듯이 How's the weather? In Korea these days, it's beautiful, it's warm. 이걸 노래하듯이 소리내서 줄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쭉 30개 과를 다 외우는 거는 나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내가 해보려고. 그래서 요즘은 여기 식당에서 인도네시아 참고로 저기 여기 와서 한 가지 한국이 그리운 건 뭐냐면 음식 주문하고 나서 한국이 총알같이 칼같이 후룩 나오는 음식. 그거는 근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어쩔 수가 없어. 한국만큼 빠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는 저는 이제 선셋 그 비치에서 음식 딱 주문하고 피자 주문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석양을 보면서 영어 문장을 소리내어서 외우고 있어요. 왜냐? 그걸 안 하잖아? 그걸 안 하면 앉아가지고 계속 여기는 왜 이렇게 음식이 느리게 나올까? 더운 나라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은 확실히 느려. 이 사람들 혹시 천성이 게으른 걸까까지 가면 안 되거든. 절대 그렇지 않거든. 미안해요. 오늘 혼자 너무 신나게 또 그냥 막 했는데. 근데 난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 기초 회화, 그러니까 든 뭐든 특히 뭐 이미 잘 아는 거를 그렇게 그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거 사실 힘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루해서 어떻게 하나?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지루해서 내가 이미 아는 거 반복 학습 이거 진짜 효과 있다는 건 아는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억지로 했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억지로 하고 싶지 않고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거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이거를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암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해보면은 기억이 안 나는 문장들이 꼭 또 나와요. 왜냐? 어제 외웠지만 어제 아침에는 다 외운 것 같지만 오늘 되면 또 그중에서 잊혀지거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페인트를 담벼락에 덧칠하듯이 담벼락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푸른색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한 번에 꼼꼼하게 완벽하게 이거를 쫙 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일 그냥 설렁설렁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여기 색이 좀 바랬네. 거기 한번 쓱 문지르고 그냥 지나가고 여기가 색이 바랬네. 쓱 즉 뭐냐면 내가 잊어가는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입력이 아니라 인출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다들 입력만 하지. 제가 사실 내가 빌린 책을 하는 가장 큰 기쁨은 그거예요. 책을 내가 읽는 독서라는 입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읽고 내가 느낀 것을 이렇게 출력해보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공부가 결국은 내가 아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소리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히는 데가 있어요. 나 이거 외운 줄 알았는데 까먹었구나 그새. 그걸 다시 반복해서 다시 기억을 계속 다시 그걸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웃기는 건 뭐냐면 내가 요즘 영어 회화랑 중국어 회화를 동시에 지금 암송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2월 달에는 또 대만 여행을 가기 때문에
대만 가서 또 쓸 중국어 회화를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올 6월은 스페인 여행 가거든요. 그래서 대만 여행 끝나자마자 3월부터 스페인 회화책을 또 외울 거야. 바쁘다 바빠. 약간 근데 이게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아까 박동 부장님은 이게 괴롭다 그랬잖아요. 네네. 내가 왜 이걸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회화책을 왜 외우겠어요? 난 이게 괴롭지가 않아. 왜 이게 안 괴롭고 이게 나에게 행복을 주는 권한이었는지를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네 번째 say 말을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소리 내어서 뭔가를 말을 할 때는 생각이 멈추거든요. 저는 우리가 21세기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생각을 멈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서 너무 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인생이 힘들어지고 있어. 혹시 참 그 권도형 테라랩스 재판장에게 보낸 그 편지 뭐 읽어보셨나요? 아니야. 읽을 것도 많은데 왜? 응? 읽을 것도 많은데 왜 내가 그 친구 편지까지? 이게 지금 역시 우리 저기 박동 부장님은 저걸 안 하시니까 페이스북을 안 하시니까 네.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서 가장 핫한 그 저것 중 하나예요. 잠시만 네. 내가 지금 그거를 찾아볼게. 왜냐하면 네네. 나는 이게 지금 페이스북에서 그러고 지금 이제 막 칼럼도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제 누군지는 아시죠? 네네네. 권도영 코인 하여튼 했다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금전적 피해를 안겼던 지금 이제 그 권도영 대표가 미국 법원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재판 선고에 앞서서 판사에게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저거를 합니다. 선처를 이제 바라면서 재판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그 편지에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밝힙니다. 8살에 해리포터를 읽어주면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해서 영어를 배웠고 어머니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면서 TV와 컴퓨터를 집에서 없앴다. 또래가 가요를 들을 때 고전 오디오북과 위인 전기를 읽었고 보드게임을 할 때 영재를 위한 퍼즐을 나는 받았다. 대학 입시에서 옥스퍼드와 스탠퍼드는 붙었지만 하버드에 떨어지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방을 뛰쳐나갔다. 자, 그가 이렇게 이제 자란 그가 왜 성인이 돼서 스펙과 인맥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만들었고 자신만만하게. 근데 그게 무너지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폰지 사기 같다. 너 이거 제대로 된 어떤 그 금융 상품이 아니라 코인이 아니라 너 이거 약간 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방식은 폰지 사기야.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폭락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누군가 그걸 했는데 그게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가난뱅이들과 논쟁하지 않는다. 니들에게 줄 잔돈이 없어 미안하다라고 막 조롱한 걸로 이렇게 악명이 높은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와서 이제 깜빵에서 수십 년을 썩게 되니까 자신의 지적 오만이었다고 반성하지만 실은 그 반성이 이거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사실은 칼럼도 많이 있고 교육의 의미를 묻는 권도영의 편지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외국에서도 되게 좀 화제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약간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자를 그러니까 약 59조 원의 폭락 사태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수십만 명의 투자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고 저는 제가 왜 권도영이라는 이름에 제가 그랬냐면은 테라와 루나에 제가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나는 테라와 루나를 전혀 몰랐는데 왜 내가 관심이냐면 내가 이걸 전혀 사진 않았어요.
제가 저랑 같이 명퇴를 했던 선배 중에 MBC 어떤 선배가 어느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명퇴금을 암호화폐에 넣었다가 수익률 마이너스 95%를 기록했다라는 글을 올린 걸 보고 이상하다. 왜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은 빠져도 5% 10% 이렇게 빠지지 95%씩 마이너스가 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암호화폐를 하면 마이너스 95가 나오지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 그게 테라와 루나라고 이 권도형이 만든 폰지 사기에 가까운 그런 이상한 금융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근데 내가 아는 MBC 선배도 여기에 돈 넣었다가 억인지 억 단인지 천 단인지는 1,000만 원 단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날렸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 권도형이 이제 와서 하는 얘기는 자기는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서 그랬을 뿐이지 이거는 부모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지금 페이스북 사람들이 이 자식이 심지어 K 에듀케이션의 이 폐해를 전 세계에 만방에 알리고 있구나. 근데 진짜 되게 슬프죠. 뭐 읽어보긴 해야겠는데 근데 사실 뭐 집에서 TV를 치우고 뭐 이런 부분들은 독서와 이런데 어린 애를 집중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저 권장할 만한 교육법 아니었나요? 뭐가 문제인 거지? 저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나는 그 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대입대, 옥스퍼드대와 스탠퍼드 등 여러 대학에 합격했지만 하버드대엔 합격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다. 자, 옥스퍼드와 스탠퍼드만 가도 잘 된 거 아니에요? 자, 잘된 수준이 아니시 지금. 자,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요 아이를 위해서 영어책 읽어주고 영재 퍼즐을 사다가 보드게임 하고 이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과정이에요.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아이가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 내가 널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했는데 겨우 이 정도밖에 못하니? 라고 울면서 방을 뛰쳐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엄마가 그러는 걸 보고 부모가 자기한테 그런 걸 보고 자기가 부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뭔가를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만들었다. 그게 테라와 루나다. 뭔가를 성과를 내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것뿐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재판장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한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또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걸까? K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끝이 이건가? 뭐 그런 얘기를 다들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슬펐던 거는 나는 사실 이번 사태에서 제일 슬펐던 건 뭐냐면 재판장, 이 미국인 판사 앞으로 수백 통의 편지가 날아왔대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들 그 피해자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315통의 편지를 받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걸 통해서 당신이 초래한 인간의 참상을 보여주는 투어다. 그러면서 이 편지에서 세계 각지의 피해자들은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생각하거나 이혼과 파산, 건강악화에 시달렸다. 그러면서 미국인 판사가 이 권도영에게 물어봐요. 너는 이 피해자들의 편지를 읽어봤느냐? 이 모든 편지를. 왜냐하면 이 판사는 이거 읽기 위해서 밤잠을 포기하면서 밤잠 줄여가면서 읽었다는 거죠. 315통의 편지를. 그랬더니 권도영이 법률팀이 일부를 읽어줬다라고 답했대요. 뭐냐면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너무 작은데? 일단은 이제 이게 얘들도 이제 항소심이 있겠죠. 근데 일단 1심에서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재밌는 건 권도형이 한국으로 오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해외 도피를 해가지고 저기 어디 외국에서 이제 가짜 여권 가지고 하다가 잡혔는데 잡혔을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사람을 저거를 잡아가야겠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피해자들이 생겼으니까 그럴 때 권도영은 한국으로 가겠다. 자기를 제발 한국으로 송환해달라. 한국에서도 얘는 지명수배자인데도 불구하고 왜냐
한국 법원이 훨씬 더 이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든. 그렇죠. 미국하고 상대가 안 돼. 난 미국에서 선고받으면 100년은 나올 줄 알았는데. 맞아요. 다들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정도의 그 59조 원 규모의 폭락 사태하고 이 정도의 걸 하면 이거는 100년 정도. 근데 하여튼 15년밖에 선고를 받지 않았는데, 나는 되게 재밌었던 거는 얘는 한국이 훨씬 더 판사가 이런 그 경제범 사범에 대해서는 왜 좀 관용적이니까. 한국에 오면 5년 받고 중간에 또 뭐 저 집행유예 받겠지, 아니면 가석방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렇지. 나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되게 같은 게, 이 판사가 그 편지를 밤잠을 줄여가며 다 읽었다. 피해자들이 보는 편. 나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인간의 얼굴을 한 법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참, 근데 권도형은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가 만든 괴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요즘에 쿠팡의 김범석도 물론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교육을 받았지만, 미국 교육을 받았지만, 분명히 그런 측면이 지금 권도영과 같은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혼자 너무 달렸다. 너무. 미안. 아니, 근데 아까 우리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 이거 끝난 건가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더 하려고 그래도 이제 곧 아침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사실은 이번 주에 읽은 책들 중에서 이 책도 좋았지만, 사실 나는 그 뇌가 멈추기 전에라는 책이 있어요. 네, 뭐 이승훈 박사님 책이네요. 제가 이승훈 박사님이 사실은 예전에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네. 그 책이 너무 좋았는데, 이분이 또 새 책을 내셨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뇌졸중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뇌졸중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분이 딱 하신 얘기는 되게 심플해요. 암보다 뇌졸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암, 치매, 뇌졸중 이 세 개인데, 이 중에서 가장 예방하기 쉬운 게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뇌졸중은 정확한 그 원인이 있고, 그 원인만 딱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뇌졸중은 한순간에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지만, 실은 그 배후에는 다양한 혈관 위험 요인들이 오랜 시간 빌드해온 과정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 질환부터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에 이르는 생활 습관적 요인까지 오랜 시간 교정되지 않은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하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를 평소에 늘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뇌가 멈추기 전에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저는 100세 시대에 뇌졸중을 부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뭐냐면 노화거든요, 노화. 근데 우리는 다 같이 8, 90까지 늙어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70 이후에는 혈관 관리 같은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젊어서 40, 50대 때부터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나 사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배가 고파서 줄여야겠다. 그래, 우리 혹시 김 작가님이 아니, 배가 고파도 우리 박동무 형님 읽은 책은 또 내가 소개는 더 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은 이걸로 이걸로 여기까지 더 느리면 우리 김 작가님 그 당 떨어져서 안 돼. 알았어. 우리 김 작가님이 아침 이 허기에 약해. 맞아. 약해. 기본적으로 저는 12시간 공복을 지키기 때문에 저녁 6시 이후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 6시까지는 이제 이 공복을 지키다 보니까 아침이 되면 급격하게 해요. 배가 고파져. 아니, 다음 주도 우리 이 동네에서 계시면서 연결하나요? 아니면 이동하시나요? 아마 길리에서 이제 다음 섬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뿌니다 섬에서 아마 여러분들 연락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특파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행복하게 여행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